화창한 일요일 오후. 박소연의 35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다.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소연이 어릴 적부터 즐겨 먹던 잡채와 불고기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딸기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생일상의 따뜻함을 더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소연이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 생일인데 이 정도야 뭐.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제 밤 도윤과 벌인 말다툼의 피로가 스며 있었다. 생일상 비용 때문에 또 한 번 돈 아깝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이다. 곧이어 진우가 약혼녀 수진과 함께 도착했다. 누나, 생일 축하해요. 진우는 꽃다발을 건네며 밝게 웃었다. 수진도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언니, 제가 고른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소연은 고마워하며 두 사람을 맞았다. 도윤이 거실로 나오며 자리가 완성되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도윤의 목소리에는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배어 있었다. 가족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고 촛불을 끈 후 건배를 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소연의 학교 이야기, 진우의 결혼 준비 이야기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진우야, 결혼하면 빨리 손주 낳아야지. 도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아버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말씀을. 진우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남자는 일찍 애 낳는 게 좋아. 나처럼 늦으면 힘들어진다고. 도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술 기운이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정희는 애들 키울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지. 도윤이 갑자기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애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학교 일까지 다 도맡아서 하고, 그런데도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징징거리기만 하더라고. 갑작스러운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잘못됐냐? 사실이잖아. 내가 밖에서 일해서 돈 벌어올 때 집에서 뭐 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애 키우는 게 무슨 일이라고. 애 키우는 건 당연한 거고 돈을 벌어와야 일하는 거지.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25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육아와 살림에 매달렸던 세월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이었다. 여자들은 좀 나약해.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고. 도윤이 계속 말을 이었다. 진우와 수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소연은 어머니의 굳은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만 드세요, 아버지.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흥이 올라 있었다. 뭐 잘못 말했냐? 너희들도 알잖아. 엄마가 얼마나 징징거리는지.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눈물을 참았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을 막을 수 없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의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조차 자신은 무시받는 존재일 뿐이었다. 정희는 찬찬히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참고 살아야 할까? 3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상처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부엌 창가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이 그녀의 시린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8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25, 순진했던 그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도윤의 팔에 매달렸던 그날을 기억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다. 은행원인 남편, 작지만 따뜻한 집,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들과의 미래를 꿈꿨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신혼 시절부터 도윤은 가계부를 직접 관리했다. 여자들은 돈 관리를 못해. 라며 생활비를 일주일씩 나누어 주었다. 정희가 조금 더 주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첫 아이 소연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있는 정희에게 도윤은 애 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드냐? 고 말했다. 시어머니마저 며느리가 몸이 약하다며 핀잔을 주었다. 정희는 갓난아기를 안고 홀로 울었다. 두 번째 아이 진우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힘들었다. 소연은 겨우 3살. 갓난아기까지 돌봐야 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됐다. 하지만 도윤은 다른 집 여자들은 애 셋, 넷도 키우는데 라며 정희의 힘듦을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안이 조금이라도 어수선하면 집에서 뭐 했길래 이 모양이냐? 고 화를 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희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윤의 아침 준비를 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낸 후 집안일을 했다. 오후에는 아이들을 마중 나가고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 준비를 했다. 밤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다. 일요일에도 쉴 틈이 없었다. 나도 일을 해볼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꺼낸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 도윤의 반응은 차가웠다. 내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나가서 일할 이유가 뭐가 있어?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에 가고 취업을 했다. 정희는 여전히 집에 있었다. 도윤은 승진을 거듭해 지점장까지 올랐고 그럴수록 집에서의 권위는 더욱 강해졌다. 내가 이 집을 먹여 살리고 있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가끔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놀랐다. 언제부턴가 자신감 없는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부터 들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다. 도윤이 또 나가냐고 불만을 표하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다. 정년퇴직 날 도윤은 퇴직금과 연금 이야기를 했다.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으니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정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압박이 시작됐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도윤이 사소한 일에도 간섭을 했다. 왜 이렇게 해놨어? 이건 돈 낭비야. 다른 집 여자들은 이렇게 안 해. 라는 말들이 일상이 되었다. 정희는 이불을 더욱 깊숙이 덮었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집을 위해.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을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의 퇴직 후 1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며 좋아했던 도윤이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민해졌다. 40년 가까이 규칙적인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다. 그 스트레스의 출구는 고스란히 정희에게 향했다. 정희야, 이 설거지는 또 왜 이렇게 대충 해놨어? 아침 식사 후 도윤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울려 퍼졌다. 정희는 어젯밤 늦게까지 빨래를 하느라 지쳐서 평소보다 조금 성엽게 설거지를 한 것이 사실이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정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다시 하면 뭐해?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해? 도윤의 잔소리가 계속됐다.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해? 나는 밖에서 그렇게 바쁘게 일하다 왔는데 집은 이 모양이고. 더 이상 직장에 안 다니시잖아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간섭은 계속됐다. 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써? 돈이 한없이 나오는 줄 아냐? 어제 특가라서 샀어요. 특가든 뭐든 아껴 써야지. 정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도 불만만 터져 나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면 도윤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정희가 청소기를 돌리면 시끄럽다고 했고, 빨래를 널기 위해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면 바쁘게 뭐 하냐고 물었다. 정희는 점점 숨이 막혔다. 그 넓지 않은 집 안에 두 사람이 종일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힘든 것은 저녁 시간이었다. 도윤은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쌓인 불만을 쏟아냈다. 오늘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앞에 할머니가 얼마나 느리게 하는지 몰라.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정부 정책이 엉망이야.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됐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지만 점점 지쳐갔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느 일요일 소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냥 그렇지 뭐. 정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소연의 예민한 귀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오세요. 같이 영화라도 보고 밥도 먹어요. 소연이 제안했다. 아빠가 싫어할 텐데. 왜 아빠가 싫어요? 엄마도 외출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정희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집을 비우면 도윤이 또 뭐라고 할지 뻔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말했다. 소연이가 내일 같이 나가자고 하네요. 또 나가려고?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냐? 이번 달에 한 번도 못 나갔는데요. 그래도 집에 있는 게 좋잖아. 밖에서 돈만 쓰고. 도윤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정희는 그날 밤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내일 약속 취소해야겠어. 아빠가 집에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셔서. 하지만 실제로는 도윤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소연은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왜 그래요? 하루 나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집에 할 일이 많아서. 정희는 변명을 댔다.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빠 때문이죠. 소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이제는 힘들다고 하세요. 참지만 말고. 소연의 간절한 목소리가 정희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소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이제는 힘들다고 하세요. 정말 힘들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뜻없는 간섭,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모든 것이 버겁기만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창밖으로 새벽별이 빛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와 다른 계획을 세웠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만 끓여온 지난 세월과 달리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집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다. 여보, 오늘 문화센터에 다녀올까 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다.
문화센터. 거기서 뭐 하는데? 도윤이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요리 강좌가 있대요.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고 사람들도 만나고. 요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굳이 배울 게 뭐가 있어? 도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래도 배우면 더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정희가 설득해 보았다.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그런데 나가서 시간만 낭비하지 마.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새로운 걸 배워서 뭐 할 건데?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도윤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63이라는 나이가 새로운 도전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일까? 그리고 수강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도윤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 적은 돈이야? 그 돈이면 우리가 일주일은 먹고 살 수 있어. 그래도 제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하고 싶은 일. 도윤이 비웃었다. 집에서 할 일도 많은데 무슨 하고 싶은 일이야? 여자들은 항상 그런 식이야. 현실을 모르고 이상한 꿈만 꾸고. 정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38년 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잖아요. 저는 언제까지 당신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해요? 뭐라고? 내 눈치를 본다고? 도윤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럼 뭐예요? 제가 어디 한번 나가려고 하면 돈 아깝다고 하고, 친구들 만나려고 하면 또 나갔냐고 하고, 저는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도 놀랐다. 내가 언제 감옥에 가둬놨어? 나가고 싶으면 나가! 대신 돈은 쓰지 말고! 도윤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럼 어떻게 나가요? 돈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편하게요?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루 종일 당신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뭘 해도 잘못했다고 하고, 뭘 사도 돈 아깝다고 하는데 어떻게 편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이해해달라고? 지금까지 이해 못 해줬나? 이해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 정희는 저녁을 차렸지만 함께 먹지 않았다. 도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고 정희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마음이 답답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밤이 되어 침실로 들어간 정희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해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희는 사흘 동안 깊이 생각했다. 요리 강좌는 시작에 불과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다. 더 이상 도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정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딸 소연에게 먼저 털어놓기로 했다. 소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요일 오후, 정희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힘들고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나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소연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다.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난 모녀.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연아, 엄마가 아빠와 따로 살고 싶어. 엄마,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갑자기 웬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매일 눈치 보고, 매일 참고. 이게 삶이야?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리 강좌 하나 들으려고 했는데 돈 아깝다고 하더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못하게 하면서 그게 나를 위하는 거라고 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별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뭐라고 할까? 아직 말 안 했어. 너부터 말하고 싶었거든.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참으셨어요. 정말. 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틀 후 일요일 정희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결심을 발표했다. 여러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정희의 진지한 표정에 모두가 주목했다. 저는 앞으로 아버지와 따로 살고 싶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도윤이 먼저 반응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한 결정입니다. 정희는 평소와 달리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8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돈 벌어오는 사람이 우선이고 집에 있는 사람은 하찮은 존재 취급이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가족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정희 목소리에는 38년간의 억눌린 감정이 배어 있었다. 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진우야, 엄마 말씀이 맞아. 소연이 어머니를 지지했다. 아빠는 지금까지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하셨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도윤이 화를 냈다. 우리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다 봤어요. 소연이 맞섰다. 누나 말이 맞아요. 아빠, 진우도 조심스럽게 어머니 편에 섰다. 집은 4명이야 나갈 거면 너 혼자 나가! 도윤이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정희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엄마, 소연이 놀라며 외쳤다. 괜찮아. 소연아. 엄마는 이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 정희가 딸을 안심시켰다. 어디서 살 거예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살겠어. 그동안 용돈으로 모아둔 돈이 조금 있거든. 엄마, 저희가 도울게요.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고마워. 소연아. 하지만 엄마는 혼자 살아보고 싶어. 지금까지 한 번도 혼자 산 적이 없거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다. 너희들 정말 엄마 편만 들 거야? 아빠도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하세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뭘 사과해? 지금까지 엄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거요. 그날 저녁, 정희는 짐을 쌌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몇 벌의 옷과 기본적인 생활용품들만 있으면 됐다. 소연과 진우가 와서 도왔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무섭지만 설레기도 해. 정희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웃으시는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어요.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늦었지만 이튿날 아침 정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도유는 끝까지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가려면 나가라며 냉랭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정희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도유는 혼자 남은 집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해줄 사람이 없었고 빨래와 청소를 스스로 해야 했다. 무엇보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소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냥 그렇지 뭐. 도윤의 목소리는 시무룩했다. 엄마랑 화해할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해를 해. 엄마가 집에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오면 돼. 아빠,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진짜 사과하셔야 해요. 소연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다. 사과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한편 정희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 하지만 점점 이 자유로움에 익숙해져 갔다. 무엇보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해방감이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진우가 찾아와서 물었다. 외롭긴 하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워.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정희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도 아빠랑 화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화해는 서로 잘못을 인정할 때 되는 거야. 아빠가 변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 몇 주가 지나자 도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집안일의 어려움을 직접 겪으면서 정희가 했던 일의 가치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빨래를 하다가 옷이 줄어들었을 때, 음식을 하다가 태워 먹었을 때의 당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소연아, 엄마가 어떻게 지내냐? 도윤이 처음으로 정희 안부를 물었다. 잘 지내세요. 요리 강좌도 등록하셨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계세요. 그래, 도윤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빠도 엄마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소연이 제안했다. 내가 왜 먼저 연락을 해? 나간 사람이 먼저 연락해야지.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도윤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희가 그리웠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야, 나야. 네. 무슨 일이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별일 없이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언제 들어올 거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생각 없어요. 여기 생활이 좋거든요. 그래도 집이 집이지. 그런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 좁아도 제 공간이에요. 눈치 안 봐도 되고요. 전화를 끄는 후 도윤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정희가 정말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매일 차려진 밥상, 깨끗한 옷, 정리된 집. 이 모든 것이 정희의 노동이었다는 것을. 아빠, 엄마한테 가서 직접 이야기해보세요. 진우가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다. 뭘 이야기하라는 거야?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가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진우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이 없었다.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도윤은 결심을 했다. 정희를 직접 만나러 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도윤은 지난 38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다. 정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지 못했던 순간들, 무시했던 순간들,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남편이었는지 깨닫게 됐다. 도윤이 정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한 같은 날, 정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혼자 사는 삶이 생각보다 좋았지만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집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싶었다. 선생님, 저는 결혼한 지 38년 됐는데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정말요? 제가 돈을 벌지 않았는데도? 물론입니다. 가사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오랜 결혼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셨다면 충분한 기여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에 정희는 기망을 품었다. 그럼 이혼 소송을 해야 하나요?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소송보다는 부담이 적고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그때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밈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소연에게 변호사 상담 결과를 알려줬다. 엄마,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준비는 해둬야지. 아빠가 알면 큰일 날 텐데요. 그래도 내 권리는 찾아야 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았어. 소연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엄마, 제가 증언할 게 있으면 언제든 도울게요. 고마워. 소연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 이틀 후 진우도 어머니의 결정을 들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엄마, 저도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너무 심했어요. 진우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희들도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정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도 당당하게 사세요. 진우의 지지에 정희는 감동했다. 자식들이 자신의 편에 서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 며칠 후 정희는 가정법원에서 조정 신청을 했다. 이혼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희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다. 어머님, 조정 기일이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그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담당 변호사가 설명했다. 결혼 기간 동안에 가계부나 통장 내역, 집안일을 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해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내들었다. 25살에 결혼한 후부터 꼼꼼히 적어둔 가계부였다. 매달 받은 생활, 절약해서 모은 돈, 아이들 교육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작은 수첩이 자신의 38년 인생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소연과 진우에게 연락했다. 법원에서 조정 신청을 했어. 엄마,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이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한편 도윤은
아직 정희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정희가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법원에서 조정 통지서가 도착하자 충격에 빠졌다. 정희가 정말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실감했다. 이게 뭐야? 도윤은 서류를 들고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엄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세요. 참을 수 없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엄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모르세요?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로 정의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다가왔다. 자신의 모든 일상을 돌봐준 사람이 이제는 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법원 조정 당일, 정희는 검정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올렸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당당해 보였다. 63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다. 어머님, 준비되셨죠? 담당 변호사가 확인했다. 네, 준비됐어요. 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조정실로 들어가자 도윤이 이미 앉아 있었다.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정희 씨,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거죠? 조정의원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의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무시와 억압,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했던 일들을 조리 있게 털어놓았다. 도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내를 무시했고 소중히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너무 늦었어요. 정의가 단호하게 말했다. 재산분할 논의가 시작됐다. 집과 예금, 퇴직금까지 모든 재산을 공개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의의 변호사가 설명했다. 도윤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법적 근거를 듣고 나서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집은 어떻게 할까요? 조정의원이 물었다. 집을 팔아서 나누거나 한쪽이 가지고 다른 쪽에게 정산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집을 가지고 싶어요. 정의가 말했다. 그럼 남편분께 정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윤은 망연자실했다. 자신이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희야, 정말 이렇게 해야겠어? 네, 이제는 제 결심이 확고해요. 정의의 대답 흔들리지 않았다.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 소연과 진우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났어. 정희는 자식들을 꼭 안았다. 이제 정말 새 시작이네요.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정희는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도윤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했다. 도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정희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자신의 집이었다. 빈 집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정희. 오랫동안 살았던 공간이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눈치를 볼 사람도 허락을 받을 사람도 없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이제 문화센터 유리강좌부터 등록해볼까?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다.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싶었다. 창가로 다가간 정희는 저녁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63이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시작한다.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소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내일 문화센터 같이 가요. 요리 강좌 등록하러 가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잠을 잤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잠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